한국의 하늘을 지배할 새로운 전투기의 이름 KF-21 보라매. 이 기체는 단순히 한 나라의 방공 전력을 강화하는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랜 세월 갈망해온 항공 독립의 상징이자 세계 군사 무대에 내딛는 도전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F-21이 양산 단계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비로소 전투기 자립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외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전투기 완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 기술의 비약적인 진전입니다. 엔진 기술은 전투기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체 설계와 전자장비를 갖춰도 엔진이 없다면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정도만이 독자적으로 고성능 전투기 엔진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미국산 F414G400K 엔진을 면허 생산하며 많은 기술을 익혔지만 언제나 수출 통제와 지식재산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특히 초고온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합금과 코팅 기술은 50년 넘게 서방이 철저히 비밀로 묶어둔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해낸 새로운 나노 내열 코팅 기술은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열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섭씨 1300도, 즉 켈빈 1570도 이상의 초고온을 견딜 수 있으며 합금의 내구성과 수명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험실 성과를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구현되었고 시뮬레이션과 연구 플랫폼까지 구축하여 다양한 소재 조합의 성능을 가상화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엔진 독자 개발의 길을 스스로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도 이러한 돌파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새로운 코팅 기술이 기존 서방 합금 기술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었다며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성능, 안정성, 비용 절감까지 가능케 하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습니다. 전투기 엔진뿐 아니라 미사일, 무인기, 심지어 우주발사체 엔진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실전 배치까지 이어진다면 한국은 더 이상 엔진 기술의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국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이 수십 년간 절대 공유하지 않았던 핵심 영역을 한국이 단숨에 뚫었다는 사실입니다. F-21F에 들어가는 F119 엔진은 섭씨 1800도 이상의 초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평균 수명 6000시간을 자랑합니다. 반면 KF-21이 사용하는 F414G2400K 엔진은 평균 수명이 4000시간에 불과하고 단가도 약 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코팅 기술을 적용하면 동일한 구조의 엔진이라도 수명이 30% 이상 늘어나 4800에서 5200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유지비 또한 20% 가까이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기계 하나의 성능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자산의 자립성을 확보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부품 공급이 끊겨도 자체적으로 수급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한국이 미국의 그늘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방위산업 체계를 갖추는 길을 연다는 뜻입니다. 이제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존심을 집약한 상징으로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세상에 공개된 순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까지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항공기 엔진은 수십만 개의 정밀 부품이 고온과 고압 속에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그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합금, 코팅, 연소, 압축 등 수많은 분야의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국 정도만이 이 벽을 넘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철저히 종속된 위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한국도 오랫동안 같은 벽에 부딪혀 왔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F414G400K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독점하고 있는 제품으로 한국은 단순히 면허 생산과 정비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도 끝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즉, 한국이 엔진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KF-21은 언제든 수출 제약과 정치적 변수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하며 특수 합금 기술을 확보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엔진 정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설계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힘을 합쳐 나노 단위의 내열 코팅 기술을 구현하면서 불가능이라던 엔진 독자화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초고온을 견딜 수 있는 합금과 코팅입니다. 섭씨 1300도의 환경은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극한의 영역입니다. 이 온도에서 수천 시간 이상 견딜 수 있어야 전투기 엔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분야의 기술을 반세기 동안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동맹국에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은 엔진 기술에서 늘 마지막 퍼즐을 채우지 못한 나라로 불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성과는 단순한 연구실 실험을 넘어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엔진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지 않고도 설계, 제조, 검증까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립을 넘어 방위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엔진을 외국에 의존하는 순간 수출 통제나 부품 공급 중단만으로도 공군 전력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기술을 확보하면 그런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추격자가 아니라 독자 노선을 걷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기술 격차는 아직 존재하지만 나노 코팅과 새로운 합금 조합을 통한 내구성 확보는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 한걸음입니다. KF-21의 독자 엔진 개발 가능성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엔진이라는 전략 자산의 주도권을 향해 성큼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 엔진으로 불리는 F-22 랩터의 F-119 엔진은 섭씨 1800도의 극한 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평균 수명이 6000시간을 넘어섭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초고온 합금과 코팅 기술을 50년 넘게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도 미국산 엔진을 그대로 가져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출 통제나 부품 공급 제약에 늘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이 확보한 나노 내열 코팅 기술은 그 벽을 허무는 돌파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G400K 엔진은 평균 수명이 약 4000시간이고 단가만 해도 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국의 코팅 기술을 적용한다면 같은 엔진 구조에서도 수명이 최소 30% 이상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4800시간에서 5200시간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유지보수 비용 절감으로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엔진을 30년간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방식으로는 약 1억 달러의 유지 비용이 들지만 한국의 기술을 적용하면 약 8천만 달러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전시 상황에서 수급이 끊기더라도 자체 기술로 엔진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독점적 기술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한국은 성능과 비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서 동시에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수출도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수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단순히 엔진의 성능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 무기 시장의 판도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미 4.5세대 전투기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산 엔진이 결합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구매자나 조립국이 아니라 공급자이자 기술 보유국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위상을 얻게 됩니다. 특히 미국산 엔진의 높은 가격과 정치적 변수로 인해 구매를 주저하는 국가들에게 한국의 독자 엔진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세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능, 비용, 자율성입니다. 미국이 반세기 동안 독점해온 기술을 따라잡으며 이제는 비용 효율성에서는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이제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라 독자 엔진 개발의 성과와 함께 세계 무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KF-21 보라매가 가진 잠재력은 단순히 전투기 성능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이 확보한 내열 코팅 기술은 미사일, 무인기, 심지어 우주발사체 엔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성대한 미사일 엔진이나 5,500파운드 급 무인기 엔진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내구성과 성능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운용 비용까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특정 분야에 머무르는 기술이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국제무기시장에서의 파급 효과는 더욱 큽니다. KF-21의 해외 수출을 논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엔진 문제였습니다. 미국산 F414G2400K 엔진을 사용한다면 수출은 미국 정부의 승인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변수에 의해 수출이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국산 엔진이 완성된다면 한국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건을 정해 수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카드가 됩니다. 실제로 폴란드, UAE,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은 이미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은 가격과 유지비입니다. 프랑스산 라팔은 대당 가격이 2억 8천만 달러에 이르러 경제력이 제한적인 국가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반면 KF-21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합리적인 유지비 덕분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 엔진까지 탑재된다면 가격 대비 성능은 압도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KF-21은 블록별 업그레이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 1에서는 공대공 임무 중심으로 운용되지만 이후 블록 2와 블록 3단계에서는 공대지, 공대함 임무와 정밀 유도무기 통합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KF-21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해외 구매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진화하는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때 공동개발 분담금 문제와 기술 유출 의혹으로 한국과 갈등을 빚었던 인도네시아는 최근 라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계기로 다시 KF-21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팔 한 대 가격으로 KF-21을 3대 이상 도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자 현지 언론과 군 관계자들은 오히려 KF-21 확대 도입을 주장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즉,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제 무기 시장에서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은 바로 그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 열쇠이며 한국은 이제 세계 군사 무대에서 전례 없는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경쟁력은 단순히 가격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투기는 이미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A-50, T-50 계열 항공기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부품 표준화와 생산 효율성 면에서 탁월한 강점을 보입니다. 단연간 축적된 훈련기, 경공격기 개발 경험은 KF-21의 개발 과정에서 큰 자산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 국산화된 부품과 독자적인 코팅 기술이 결합되면서 KF-21은 기존 서방 전투기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참여국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분담금 지원과 기술 기여 부족으로 한국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라팔 도입 과정에서 공개된 막대한 예산 규모는 결국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회의론을 불러왔습니다. 경제 성장과 군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라팔과 같은 고가 전투기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KF-21의 저렴한 가격과 발전 가능성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또한 KF-21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FA-50을 이미 도입한 경험이 있어 KF-21로의 전환이 자연스러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처음에는 라팔을 검토했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KF-21 쪽이 더 적합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동남아시아에서 점점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산 엔진이 완성된다면 수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유럽과 중동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UAE와 폴란드 같은 국가는 이미 한국산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폴란드는 FA-50 도입에 이어 KF-21까지 검토 중이며 UAE는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동남아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외 매체들은 KF-21을 단순한 복제기가 아니라 독창적 설계와 합리적 가격, 그리고 블록별 업그레이드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할 수 있는 전투기로 평가합니다. 특히 국산 엔진이 완성되면 KF-21의 경쟁력은 배가 될 것입니다. 미국산 엔진 의존에서 벗어남으로써 가격 협상력은 물론 정치적 변수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무기 수출 시장에서 값싼 대체제가 아닌 진정한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길을 걷게 됩니다. KF-21 보라매는 이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와 맞서는 도전장의 상징입니다. 엔진 자립이라는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한국은 기술적 추격자의 위치에서 선도국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군사 균형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미래는 단순한 한 기종의 성공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전투기는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방위산업 역량과 독자기술 축적의 결정체이며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이 국제무기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독자 엔진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KF-21은 단순히 한국형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 전투기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투기 설계와 생산 능력은 확보했지만 엔진 문제 때문에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노내열 코팅 기술과 특수압금 기술의 확보는 이러한 한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전에 적용되어 엔진 수명과 성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린다면 KF-21은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 같은 고가 전투기들을 상대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유지비 절감 효과는 이미 증명되었으며 여기에 국산 엔진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진다면 KF-21은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도 그 의미는 막중합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외교적 영향력과 직결됩니다. 한국이 KF-21과 독자 엔진을 결합해 본격적으로 수출에 나선다면 이는 단순한 방산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중동, 유럽을 아우르는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이는 국방자리뿐만 아니라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KF-21은 단순히 4.5세대 전투기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블록 3 업그레이드가 본격화되면 공대공을 넘어 공대지, 공대함, 정밀, 유도무기, 통합,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까지 발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의 성능은 필수적이며 독자 엔진이 완성될수록 그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단순한 방위력 강화가 아니라 전 세계 전투기 개발 흐름을 이끄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닙니다. 엔진 자립의 길을 연 순간부터 한국은 방위산업의 선도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KF-21 보람에는 그 상징이며 한국은 이제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이 세계 무기시장에서 어떤 파급력을 발휘할지 그리고 독자 엔진이 언제 실전 배치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KF-21 보람에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전투기를 넘어 세계 군사 질서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내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를 드디어 풀어내고 있으며 그 여정의 끝에는 분명히 자부심과 성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KF-21 보람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 자립과 전략적 자산 확보를 의미합니다. 독자 엔진 기술과 나노 내열 코팅의 결합은 전투기 운용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제 협상에서의 영향력을 키워줍니다. 엔진 수명 연장과 유지비 절감은 장기적으로 군 전력 유지에 큰 기여를 하며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을 촉진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국제협력이 병행된다면 KF-21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위상을 결정짓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